오전 장이 이제 끝났고요. CJ는 보도록 할 텐데 오늘은 장중에 22%까지 급증을 했고 거래대금도 제법 많이 터졌습니다. 자, 우리 CJN 구독자님들, 보유자분들께서는 사실 이제 평단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대응 전략은 좀 다르겠지만 지금 코로나 재확산이라는 재료, 이 재료로 인해서 관련주, 특히 이제 수젠텍이라던가 다른 진단키트 관련주, 엑세스 바이오라던가 이런 종목들 크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 자, 엑세스도 볼게요. 당연히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이 급등을 할 수가 있겠죠. 3,300억밖에 되진 않습니다. 자, 이번 코로나 재료가 어느 정도의 규모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변이가 KP3, 이 변이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을 드립니다. 자, 시젠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급등을 했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가 한참 유행할 때 2020년, 2021년 이때 엄청나게 좀 주가 급등을 했었는데요. 자, 평단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 고점 부분에서 물려서 아직까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자, 이번 코로나 재유행 때 좀 방법을 찾아서 탈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요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가 다시 유행할 조짐이다. 신종 바이러스의 정체다라고 해서 내용을 다 볼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내용 보시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원인으로 진단키트가 품절이 됐다. 진단키트가 품절이 됐다고 나와 있고, 자, 가격도 많이 급등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입원 환자가 첫 주에 비해서 5배 넘게 늘어났다. 자, 이 부분 또 올림픽 선수촌에서도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파리 올림픽에서도 최소 40명 이상의 선수가 코로나 양성 반응을 보였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KP3. 자, 이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을 되고 있지만 중요한 거 여기 보시면 해외 사례 이미 전에 유행한 적이 있었던 바이러스고 과도한 공포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덥더라도 마스크를 좀 쓰고 예방을 한다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다음 뉴스도 동일합니다. 진단키트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같은 내용이고요. 또 하나만 더 볼게요. 자, 폭염에 의한 마스크, 여기저기서 콜록콜록 코로나가 활개치고 있다. 백신이 이제 효과가 없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시장 지수가 엄청나게 좀 급락을 했잖아요. 원래 지수가 하락을 하면 테마주들이 극성을 부릴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기본이죠. 지수가 잘 상승하면 실적이 잘 찍히고 성장주들, 뭐 반도체라든지 바이오 혹은 뭐 테마가 돌아가면서 로봇이라든지 인공지능 이런 이제 테마들이 꾸준하게 상승하는 반면 지수가 떨어지면 테마주가 올라가는데 하필 시기가 딱 맞물려서 코로나 재확산이라는 재료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지만 저는 여기서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특히 여기 36,000원 단기 고점을 돌파하고 나면 그 위에 얼마죠? 다음 저항 라인까지 트라이를 할 거로 좀 보고 있는데 자, 이 구간이 될까요? 35,700원, 35,000원. 자, 하지만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게 과연 코로나가 과거에 2020년 또 21년 이때 당시에 엄청나게 이제 시장에서 충격을 주었고 사망자도 속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염성이 엄청나게 높았기 때문에 전 국민이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쓰고 이런 때랑 지금은 엄연히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가 특히 시즌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크게 상승을 했던 고점이 얼마인가요? 여기 16만 원. 여기까지는 당연히 못 가겠죠. 저는 이제 단기간 특히 지수가 안정되는 금리 인하기 시기까지 테마성으로 급등을 한 다음에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시즌에 그 재무대표 또 영업이익 실적을 좀 보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 보세요. 2020년도에 6,700억이라는 엄청난 실적이 좀 나왔고 21년도도 동일했습니다. 6,600원. 하지만 22년도 코로나가 잠잠해지자 실적이 줄어들었고 지금은 과거에 이런 6천억 혹은 2천억씩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진단키트가 지금 동났다고는 합니다만 지금 코로나는 과거에 같은 임팩트가 없고 감기, 조금 다른 전염성을 가진 감기 정도로 치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이슈로 주가가 크게 상승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다만 시장이 안정화되기 전까지 시장 주도주로서 역할은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좀 우리 오랫동안 보유하신 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는 가급적 냉정하고 객관적인 의견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물론 이거 갑니다, 가요, 뭐 10만 원 가요 이런 얘기는 공수표는 날릴 수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현실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라면 냉정하게 안내를 드리는 게 누구에게나 더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 시장 조정기에 유행하는 테마 중에 유가 관련주, 그러니까 전쟁 관련주죠. 정확히 말하면 중동 전쟁의 확산에 대한 전쟁 관련주, 그리고 코로나 재유행, 재확산에 대한 관련주로 진단 키트가 오르고 있는 이 테마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언제까지 오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자, 우선 전 세계의 대장주가 뭐죠? 자,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8월 15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여기서 예상치에 부합을 하거나 혹은 이제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이벤트가 있잖아요. 미국 경기가 이제 침체가 될 것이다. 고용 지표가 엄청나게 좋지 않게 나왔고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코로나 이후에 역대급으로 많이 나왔고 제조업을 확인할 수 있는 구매자 관리 지수 역시 예상치를 하회했기 때문에 자, 이 두 가지 지표, 7월의 두 가지 지표만으로 경기 침체가 왔다고 예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 경기 침체를 잡을 수 있는 뭐가 있죠? 금리 인하. 금리 인하로 이번 그 이슈, 이 급락했던 이번 이슈는 금리 인하로 해소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자, 그럼 9월 FOMC가 언젠가요? 9월 22일입니다.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를 이제 50bp 단행을 하게 되고 11월에 있고 12월에 있습니다. 이렇게 올해 세 번의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경기 침체의 악재는 해소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실적이 잘 나오는 반도체라든지 또 금리 인하로 인한 바이오의 강세 유지가 될 걸로 보이는데 코로나는 그럼 8월에서 9월 초까지 앞으로 길면 1개월도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번에 우리 물려있는 분들은 비중 추가를 잘해서 탈출을 하는 시나리오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거래대금이 터졌죠? 눌림이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때 비중을 추가를 해서 다음 상승에서 손실을 최소화하거나 아니면 적당히 수익을 보고 빠져나오는 탈출하는 시나리오로 가져갔으면 하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9월 초까지도 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제 8월 안에 급등이 좀 더 나오면 추가 상승은 가능해 보여요. 36,000원도 트라이 할 거로 좀 보이는데 그때 우리는 탈출각을 잡아야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어떤 이슈가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신다면 여기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코로나 관련된 내용, 또 우리 진단 키트나 또 이게 확산이 될 겁니다. 코로나 이제 백신을 다시 맞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이슈들을 좀 안내를 드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타점입니다. 타점. 자, 어느 구간, 이 구간에서는 비중 추가 물타기를 해도 괜찮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다음 슈팅 이 구간에서는 적어도 2분의 1 혹은 3분의 2 정도는 분할 매도를 권해드립니다. 이런 타점에 대해서도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저와 함께 같이 대응을 하실 분들은 여기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자, 비공개방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제가 최근에 시장이 많이 하락을 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손실을 보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주도주로 선물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최근에 시장 주도주는 중동 전쟁 후속주 준비했습니다. 자, 7월 31일 흥구석유 상한가 왔고요. 8월 2일 휴니드가 급등했고 8월 5일 GS가 급등했는데 이건 모두 다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자, 흥구석유가 지난 이제 7월 31일 수요일에 이날이었죠. 상한가를 갖고 이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자, 우린 이제 방산주를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틀이 지난 다음에 휴니드가 8월 2일 날 금요일에 급등을 했죠. 그리고 나서 거의 2배 가까이 엄청나게 단기간에 상승을 했는데요. 자, 방산을 미리 준비하셨다면 이 구간에서 자, 7월 31일 수요일에 잡았다면 이날 종가가 6,700원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11,100원이기 때문에 2배 조금 안 되게 상승을 했죠. 자, 방산주 움직였고 그 다음에 가스주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GSE 가스 관련주가 그 이틀 뒤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이네요. 월요일에 26% 상승을 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테마 내에 순환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순환매.
자,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있었죠?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똑같았습니다. 순서만 달랐고요. 유가 관련주가 먼저 상승을 하고요. 바로 붙어서 가스 관련주가 상승하고 그 이후에 방산이 움직였다. 그럼 곧 유가가 움직이면 방산이 움직인다. 따라서 움직인다. 하루에서 3일 이내에.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후속주를 좀 무료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공격을 하죠. 미국도 뭐라고 했죠?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다. 이란은 12일에서 13일에 보복을 할 건데 이날이 유대인 종교적인 기념일입니다. 유대인 기념일에 공격을 할 것이다. 자, 그래서 흥구서구 휴니드 GS 이후의 후속주 이거 준비를 했고요. 자, 역사적 신고가를 4번이나 돌파 시도를 했다가 밀렸습니다. 저항대 맞고 밀렸는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만 상승을 하면 돌파할 수 있다. 돌파를 하게 되면 역사적 신고가에 도달을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어디까지 오를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플러스 20%에서 30% 정도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자, 8월 12일에서 13일이니까 다음 주 월화입니다. 자, 이때까지 급등할 수 있는 종목 안내를 드릴 테니까요. 자, 상단의 전화번호로 후속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후속주. 문자 주시면 자, 내용 다 정리해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매수하고 나서 수익을 본 다음에 시젠을 비중 추가를 한다. 이런 전략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급등에 우리는 함께 탈출 내지는 수익 실현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모두들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번 상승에 대한 희망 남아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높은 곳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